자, 이번 시간에 결산 의 및 절차 보겠습니다. 자, 결산의 의 볼게요. 결산. 자, 기업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회계 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 기간 중에 매일매일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분계를 하고 요거를 총 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게 됩니다. 그걸 전기라고 하죠. 자, 이것만으로는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파악하려면 실제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인지도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회계기간 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실제로 조사해서 장부와 숫자가 같은지 뭐 감모가 된 게 없는지를 파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회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부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 결정한다. 계산해가지고 정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참고로 회계 순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매년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회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 회계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나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하면, 자, 이게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록을 해요? 분계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자, 분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분계장이 작성이 되고, 이거를 원장에다 옮겨 적어야 돼요. 총계정 원장에다가. 그걸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를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도 중에 일어나는 일 모두야. 그럼 이제 결산을 해야 되겠지. 기중에 사건이 발생해서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분계를 하고, 분계장 작성하고, 원장에 전기해서 총계정 원장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 예비 절차라는 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본 절차라는 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 과정이 여기를 했던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배워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예제가 나오는데, 자, 이런 예제를 실어 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분계를 해버리면 전기도 다 되고, 뭐 몇 가지 분계했던 재무제표 다 나오니까, 요거를 예전에 손으로 하는 방식을 조금 한 번만 해보고, 다시는 안 해도 된다. 한 번만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를 만들었으니까 천천히 잘 보시고 중요한 거니까 딱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자, 이제 기중에 사건이 생기면 거래가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분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분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봅시다. 자, 4월 1일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합니다. 이런 분계를 못하지는 않겠지.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분계하는 겁니다. 회계순환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비품을 사왔어요. 현금 주고. 그럼 차변에 비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행에서 현금 30만 원을 6개월간 빌려옵니다. 왼쪽에 현금, 오른쪽에 단기 차입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상품 15만 원을 현금으로 사옵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아주 단순한 겁니다. 전체적 흐름을 보자는 얘기니까. 상품 25만 원에 외상으로 팝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상품 매출, 왼쪽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겠죠. 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분개를 해보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째 볼게요.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나갑니다. 현금으로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7번째, 사무실에 임차료를 현금으로 줍니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임차료. 8번째, 상품 8만 원을 외상으로 사옵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9번째,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외상 매출금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의 감소.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기본적인 거래들을 쭉 다 해봤어요. 그 중에 수익도 있고,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해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계를 하면 이제 분계장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 이렇게 분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력을 하면 분계장으로 자동으로 작성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분계장에다가 그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컴퓨터가 해주는 거니까. 이걸 보고 여기다 옮겨 적는 게 뭐 어렵겠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해준다. 분계장에 차변에 현금, 자본금 이렇게 분계하고 분계장을 옮기고. 그다음 두 번째 비품, 현금. 세 번째 현금, 단기차입금. 차변 대변. 그 다음에 상품, 현금.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 딱 한 번만 종이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급여, 현금. 임차료, 현금. 상품, 외상 매입금. 현금, 외상 매출금. 됐죠? 자, 그래서 뭐까지 봤냐면 분계를 하고 분계장에다 옮겨 적는 걸 보셨어요. 이 어렵지는 않지.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뭐 한다고 그랬죠? 원장에다 전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사례로 이제 분계하고 분계장에 옮겨 적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분계장의 내용을 보고 원장에 전기하는 거. 이것도 다 컴퓨터가 다 자동하는 거니까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좀 칸이 좀 좁으니까 A4 용지 하나를 놓고 크게 한번 그려보면서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걸 보고 분계장에, 원장에다 전기할게요. 자, 이제 원장이 각각의 현금이라는 원장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거래를 보고 각각의 장부에다 옮겨 적는 겁니다. 규칙만 잘 아시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거. 4월 1일에 현금, 자본금이라는 분계가 있었잖아요. 분계장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이제 가다 옮겨 적는 거야. 여기 현금이 여기 있잖아, 왼쪽에. 그러면 현금을 여기 왼쪽에다 적는 거야, 이렇게. 금액을. 요걸 그냥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자본금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거를 자본금의 오른쪽에 적으면 되지, 이렇게. 뭐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만 표시가 돼요. 자동으로. 자,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의 이름을 적으면 여기가 자본금이고 여기가 뭐야? 현금이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종이로만 했을 때는 저걸 보면은 모르니까 적어줬지만 이제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 원장에 이걸 더블 클릭하면 분계가 다 보여요. 응?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 적으면 헷갈리기만 하지.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왼쪽이 현금이니까 현금의 왼쪽, 자본금의 오른쪽 이렇게 적으면 돼.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내용 모르니까 여기다 현금 적고 여기다가 자본금 적고 이렇게 했었단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비품이 왼쪽에 있잖아. 그러면 비품에 여기다 적으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의 오른쪽에 있죠. 여기다가 적으면 되지. 이렇게. 이거 어렵겠니? 그리고 상대방 이름 적어주면 돼. 근데 그런 걸 하실 필요 없다, 이제. 옛날에 종이로 하던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 방법도 간단하잖아요. 저걸 적어줌으로써 거꾸로 적힌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현금의 왼쪽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의 오른쪽에다 적고, 이제 반복적이니까 빠르게 할게요. 그 다음에 상품의 왼쪽, 현금의 오른쪽, 상품의 왼쪽, 현금의 오른쪽.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의 왼쪽, 여기 왼쪽, 상품 매출의 오른쪽. 이렇게. 그 다음에 급여의 왼쪽, 여기 왼쪽, 현금의 오른쪽. 급여 왼쪽, 현금 오른쪽. 됐죠? 자, 임차료 어디 있어? 왼쪽, 현금의 오른쪽. 마지막 거에 상품의 왼쪽, 외상 매입금의 오른쪽. 그 다음에 12월 10일자 현금의 왼쪽,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의 오른쪽.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쉬운 거야, 원래. 여기다 이름을 적으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 뿐이지. 자기 계정이 이렇게. 이게 원장에다 전기한 겁니다. 한 번만 다 해보세요. 이거 끝까지 이제 결산의 본절차까지 가는 거니까. 되셨죠?
결산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큰 틀을 보시면 결산은 구체적으로 예비 절차, 본 절차,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작성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예비 절차. 예비 절차의 첫 번째는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시산표는 뭐하러 작성하느냐? 분계장에서 아까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내가 전기를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를 검증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 이건 뭐로 작성하느냐? 부정확한 계정의 잔액을 실제 금액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장부의 수정에 필요한 결산 정리 사항만을 모아놓은 표. 그러니까 결산 정리 분계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이제 미리서 모아놓는 표라는 거야. 우리로 보면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기말 재고가 얼마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얼마 계상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결산 정리 분계를 하는 거야. 정리 분계를 해야 될 걸 모아놓는 게 재고조사표니까 그걸 보고 이제 결산 정리 분계를 하시면 돼. 이게 이제 시험 문제겠지. 지문, 이제 풀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 이게 이제 수정 전이고 이거 수정 후에 시산표를 작성을 해요. 결산 정리 분계까지를 반영한 시산표. 그리고 나서 정산표가 있는데 이거는 그려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옛날 사람들도 그려도 그만 안 그려도 그만인데 지금 아예 그릴 필요도 없는 거지. 이거 이제 뭐로 하는 거냐면 잔액 시산표를 기초로 해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하나의 표로 모아가지고 작성하는 표예요. 잔액 시산표를 기초로 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모아서 작성하는 일람표. 몰라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객관식에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다 할 거예요. 시산표도 작성해보고, 재고조사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결산 정리 분계도 하고, 수정된 이후의 시산표도 볼 거니까, 이제 객관식에서는 저 순서를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절차가 끝나면 본 절차가 있습니다. 결산의 본 절차가 첫 번째, 집합 손익 계정 또는 손익이라는 계정을 설정합니다. 뭔지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저기에다가 수익과 비용 계정을 다 마감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은 집합 손익 계정에다 수익과 비용 계정을 다 대체해가지고 당기 순손익을 계산해서 자본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을 다 마감합니다. 내년으로 다 이월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결산의 본 절차야. 집합손익 계정 설정, 수익비용 계정 마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예요.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든지 이거 예비 절차, 본 절차 순서대로 물어보면 그냥 외울 수는 없잖아. 한번 해보면 훨씬 잘 빨리 외워질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결산의 예비 절차부터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까지를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는 과정을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